어렸을 때 제가 항상 가슴에 새겼던 말이 있었는데 영화 공부할 때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That quote was from our great Martin Scorsese. So 세계 영화사를 대표하는 거장, 뉴욕 작가주의 시네마의 상징, 마틴 스코세이지를 향한 수많은 찬사는 할리우드로 대변되는 미국 영화 산업의 또 다른 자부심입니다. 반세기가 넘도록 자본과 클리셰에 잠식된 영화계에서 독보적인 개성과 세련된 연출로 흔들리지 않는 입지를 구축했기 때문이죠. 마틴 스코세이지에겐 뗄 수 없는 꼬리표 하나가 있는데 바로 뉴욕입니다. 뉴욕에서 태어나 뉴욕에서 살아가며 일평생 뉴욕에 대한 애증을 담아낸 그의 족적 때문이죠. 1967년 장편 데뷔작 누가 내 문을 두드리는가부터 시작해 뉴욕이란 두 글자를 자신의 필모그래피에 빼곡하게 채워놓은 마틴 스코세이지. 이번 시간엔 그의 작품에 담긴 뉴욕을 함께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틴 스코세이지의 뉴욕은 늘 어둡고 위험한 곳입니다. 범죄가 들끓고 총성과 피로 뒤덮인 거리가 주된 배경으로 비춰지죠. 이런 설정은 그의 어린 시절이 투영된 결과물입니다. 뉴욕에서 가장 치안이 안 좋기로 유명한 퀸스 지역의 이탈리아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난 그는 언제나 범죄와 가까운 일상에서 자라왔습니다. 청소년기에 이사를 간 로어 이스트 사이드의 리틀 이탈리아 역시 마피아의 본거지이자 범죄의 온상으로 명성이 자자했죠. 범죄가 습관이 된 채 도덕에 무감각해지는 사람들, 타인의 돈과 권력을 뺏기 위해 살인을 불사하는 범죄 조직의 만행. 그가 어렸을 때부터 목격한 뉴욕의 범죄는 언제나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가 그려낸 뉴욕에서 살아가는 주인공들은 모두 지나친 욕심에 사로잡힌 모습을 보여줍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싶지만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비열한 거리 속 찰리. 사회에 만연한 악을 처단하겠다는 강박과 편집증에 빠져 총을 들고 유력 정치인을 위협하는 택시 드라이버 속 트래비스. 자신을 천재 코미디언이라 착각하며 유명한 쇼에 오르기 위해 타인의 목숨을 위협하는 코미디의 왕 속 루퍼트. 마피아가 되기 위해 범죄와 배신을 거듭하며 몰락의 길로 나아가는 좋은 친구들 속 헨리가 대표적이죠. 이들의 서사는 공통된 세 단계를 거칩니다. 첫 번째는 평범한 방식으로 일상의 결핍을 해소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범죄를 저지르며 자신의 능력을 넘어선 성공을 탐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범죄로 인한 비극 앞에서 힘없이 좌절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틴 스코세이지는 약자가 강자의 사다리에 올라타기 위해선 잔혹한 희생이 따르는 곳이 뉴욕이라는 걸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그의 영화는 한 단계를 더 나아갑니다. 왜 뉴욕이 마피아와 범죄자가 들끓는 도시가 되었는지를 자문하고 범죄가 뉴욕의 일상을 지배하는 생존 방식으로 자리 잡은 이유를 탐구하죠. 가령 비열한 거리의 배경을 보면 1950년대나 60년대 뉴욕 뒷골목을 연상케 하는데 감독 자신이 어린 시절 목격했던 마피아들의 세계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실제로 이때는 뉴욕 마피아들이 마약 밀매업에 뛰어들면서 패권 경쟁에 대한 야욕을 드러내던 시절이었습니다. 1957년 뉴욕 에팔레치아 범죄 조직 회동에선 마피아 보스 100여 명이 경찰에 체포되며 대규모로 조직화된 마약 밀매업의 진상이 드러나기도 했죠. 이 배경엔 1956년 마약 유통에 따르는 처벌을 강화하도록 제정된 반마약법이 있었습니다. 위험 부담이 커지고 마피아들의 마약 거래 단가가 엄청나게 오르자 마약 시장은 빠르게 규모의 경제를 형성했죠. 결국 미국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 시기가 역설적으로 뉴욕과 시카고를 중심으로 한 마피아 전성시대를 열게 만든 원인이 됩니다. 어린 마틴 스코세이지가 자신의 동네에서 봐왔던 마피아들도 바로 이들이죠. 이 시대를 장악한 마피아들은 대개 이탈리아 출신이었습니다. 그들이 마피아 조직을 형성한 배경도 사회 구조적인 문제와 엮여 있죠. 1870년대부터 미국으로 이민으로 온 이탈리아인들은 다른 유럽인들과 다르게 하층민으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당시 이탈리아는 흉년과 기아로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민을 위한 자산이 충분치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그래도 빠르게 뉴욕을 중심으로 집단을 형성한 그들은 생존을 위해 지하 경제에도 발을 들이게 되면서 마피아 문화의 서막을 알리게 되죠. 이 배경엔 1950년대나 60년대 뉴욕 뒷골목을 연상케 하는데 감독 자신이 어린 시절 목격했던 마피아들의 세계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실제로 이때는 뉴욕 마피아들이 마약 밀매업에 뛰어들면서 범죄가 뉴욕의 일상을 지배하는 생존 방식으로 자리 잡은 이유를 탐구하죠.
그래서인지 비열한 거리 속 주인공들에겐 생존에 대한 갈망이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겉보기엔 집안에서 물려받은 레스토랑을 지키고 뉴욕 사회에서 마피아가 지니는 지위를 지키고 싶어하는, 한마디로 부와 권력에 대한 욕심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게 당대 이탈리아 마피아들에겐 일종의 생명줄과도 같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좋은 친구들의 주인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탈리아 혈통인 레이는 자본을 통해 1950년대 브루클린에서 입지를 다진 마피아 세력을 동경하며 그들의 일원이 되고자 노력합니다. 그는 어린 나이부터 마피아들의 심부름을 하는 대범함을 보여주며 그들의 신뢰와 부를 쌓아가는데, 이 역시도 당대 뉴욕에 사는 이탈리아인이 성공하는 지름길은 일찌감치 마피아의 세계에 입문하는 것이라는 걸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마틴 스코세이지는 마피아란 존재는 시대가 낳은 필연적인 비극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평범한 뉴요커들도 그가 다루는 중요한 테마입니다. 다만 여기서도 뉴욕이라는 공간에 대한 그의 관념은 앞선 작품들과 유사합니다. 꿈 대신 절망을 맛보고 한계에 직면하는 주인공들의 굴곡진 서사를 심도 있게 조명하기 때문이죠. 이들에게 뉴욕은 정의와 떳떳한 성공이 존재하지 않는 곳이라는 크나큰 절망을 안겨주는 공간입니다. 택시 드라이버의 트래비스는 매춘으로 유린되는 여성들과 위선적인 정치, 뉴욕 뒷골목을 가득 메운 범죄들을 목격하지만 아무렇지도 않은 뉴욕 사회의 무관심에 크게 분노합니다. 코미디의 왕송 루퍼트도 자신이 믿는 재능과 꿈을 뉴욕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무시하고 깔아뭉갠다는 절망에 사로잡히죠. 결국 한계에 밀려 낭떠러지에 서게 된 인물들이 택하는 건 범죄를 동반한 결심입니다. 트래비스는 총으로 상원의원을 암살하고 자신이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편집증적인 강박에 휩싸입니다. 하지만 계획이 틀어지자 그는 자신의 총을 평소 혐오하던 매춘업자들에게 겨누며 살인도 불사하는 모습을 보이죠. 루퍼트도 유명 코미디언인 제리 랭포드의 쇼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얻고자 그를 납치하고 협박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타인의 목숨을 담보로 자신의 꿈을 이루겠다는 과욕을 부린 셈이죠. 이 두 캐릭터의 공통점은 바로 망상에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도덕성 혹은 재능을 과대평가하며 사회에 만연한 범죄와 무관심을 없애야 한다는 생각을 폭력적인 방식으로 표출하죠. 물론 마틴 스코세이지가 캐릭터를 극적으로 그려내긴 했지만 역설적으로 이 영화들을 통해 우리는 변화를 위해선 폭력을 손에 묻힐 수밖에 없는 개인의 비극, 그리고 그런 개인들의 발악에도 끄떡하지 않는 뉴욕 사회의 비정함을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뉴욕에 대한 마틴 스코세이지의 오랜 애증은 2002년작 갱스 오브 뉴욕에서 절정에 달합니다. 뉴욕의 뿌리를 조명하며 유구한 비극의 역사가 빚어진 터전을 파헤쳐보겠다는 그의 강력한 의지가 엿보인 작품이죠. 이 영화에서 마틴 스코세이지는 영국계 이민자와 아일랜드계 이민자가 배척과 사륙을 거듭하며 이권 다툼을 벌여온 공간이 뉴욕이라는 점을 전달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미국이 자랑하는 세계가 우러러보는 뉴욕이라는 도시가 사실 수많은 핏자국을 거름삼아 성장했다는 걸 말하며 현대 뉴욕 사회에도 만연한 문제가 어제 오늘 일만은 아니라는 걸 역설하는 것이죠. 갱스 오브 뉴욕에서 또 하나 눈여겨볼 점은 바로 계급의 격차입니다. 영화는 1860년대 초 뉴욕에서 일어났던 징병 거부 폭동을 담고 있는데 상류층은 돈을 내고 징병을 피하는 반면 가난한 서민층은 여지없이 끌려갈 수밖에 없는 불공평한 세태가 폭동의 배경으로 비춰집니다. 군인들이 폭동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유혈이 낭자하고 수많은 이가 죽어가지만 정작 상류층은 이를 평온하게 관망하는 모습 또한 나타납니다. 가난한 뉴욕의 서민들은 예나 지금이나 결코 폭력과 죽음의 전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씁쓸함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죠. 이토록 극명한 대비를 통해 마틴 스코세이지는 그간 뉴욕을 지배해온 질서는 비정한 자본 논리라는 걸 보여줍니다. 훗날 2014년작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에서 끝없는 욕심에 빠져 서민의 고열을 빨아먹는 뉴욕 월스트리트의 민낯을 낱낱이 발가벗기는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마틴 스코세이지는
뉴욕이 아름답고 훌륭한 도시라 말하는 이들에게 지금도 자신의 영화를 통해 끊임없이 카운터펀치를 날리고 있는 중입니다. 누구보다 뉴욕을 사랑하지만 뉴욕을 예찬하진 않는 마틴 스코세이지. 우리가 그의 영화를 오래도록 신뢰하며 즐길 수 있었던 건 어쩌면 모두가 외면하는 뉴욕의 어두운 그림자를 주저하지 않고 카메라에 담아내고자 했던 그의 노력 덕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일상 속 인문학을 바라보는 특별하고 소소한 시선, 1인칭 시점이었습니다.